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시 도움이 되었던 8가지 습관을 환자분들의 경험에서 정리해 본다. 즉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때 이런 습관들을 잘 실천했더니 빨리 낫고 후유증이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원칙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지 코로나 어떤 자가격리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건강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코로나 앓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코로나 지나갔는데 이렇게 후유증으로 또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코로나 앓으면서 건강이 좀 나빠진 것 같은데 전화위복가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깜짝 놀랍니다. 격리 중에도 매우 힘들고 또 롱 코비드 증상이라는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죠. 다 낫고 났는데도 기침, 가래, 코막힘 계속 있고 설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가슴이 좀 아프다든지 백발이 빨리 뛴다든지 혈압이 오른다든지 호흡곤란이 있다는 그런 증상부터 머리가 멍하다, 브레인포그, 기운이 없고 관절통의 만성 증상까지 우리 매우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되면서 힘들게 그 시기를 잘 이겨내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안에 힘든 부분이 헛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이런 어떤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건강관리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을 잘 실천했더니 빨리 낫고 후유증도 없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건강관리할 때도 도움이 될 만한 원칙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 중에 하나가 처방약을 잘 먹었다는 겁니다. 재택치료 전화상담이 있어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정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약을 처방받고 힘들 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셨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도 증상이 심하기 정도가 좀 약했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에 지연이 되거나 치유 자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건강관리 영역에서 자기를 잘 아는 의사, 주치의와의 긴밀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하고 틈나는데도 계속 자기가 손가락에 닦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환기를 하시는 거죠. 폐쇄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바이러스, 집안에도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게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유독물질도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폐쇄되어 있으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환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신 분들이 쾌유가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폐에게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었던 거죠. 평상시에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환기하는 습관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가급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환기를 하고 도로나 차고가 없는 방향의 창문을 최대한 열어서 맞바람을 받으면서 환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습기를 24시간 동안 될 수 있는 한 총가동했다고 이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인데요. 사실 코로나 자가격리 시기에는 가래가 굉장히 진해지고 가래가 우리 폐 속에 쌓이게 되면 여기서 세균이 자라면서 폐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호흡기를 막아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섭취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더 싸우고 있는 시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셨다고 하고요. 한두 시간 간격으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되 물 한 컵을 여러 번에 나눠서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미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차거나 뜨거운 물 대신에 미지근한 물로 마시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를 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그 다음에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한 후에는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여러 가지 독성 물질, 피로 물질들을 해독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습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우리 실내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이 건조한 우리의 환경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들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잘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빨래라든지 방 안에 습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굉장히 멀리 했다고 해요. 너무 아프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 힘든데 몸에서 본능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나쁜 것을 피해라. 그래야지 몸이 빨리 좋아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담배, 술, 그리고 커피, 그리고 면역에 나쁠 것으로 생각되는 음식들, 정제된 탄수화물,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이런 몸에 나쁜 것들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확 줄이신 분들, 아예 끊으신 분들이 오히려 회복의 속도가 빨랐다고 하고요. 이거는 격리 해제 이후 후유증을 줄이는 것,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담배를 끊었더니 몸이 너무 좋아진 것을 느껴가지고 이번 기회에 검연을 하시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몸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가음하는 양이 많이 줄었더니 몸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알게 되었고, 가음이 얼마나 몸에 해롭구나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식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의 주 증상 자체가 피로예요. 더불어서 바이러스와 맞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기 쉬운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휴식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치유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평소에도 과로한 우리 몸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쉬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TV나 인터넷 등을 계속해서 보면서 뉴스나 정보를 자꾸 찾아보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휴식에 방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치유가 되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다 차단하고 휴식을 취하신 분들이 더 빨리 치유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확진되면 입맛이 줄고 코로나 싸우느라 체중이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2kg에서 4kg 정도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드신 분들이 나중에 치유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에너지나 영양소가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 상담할 때는 충분히 조금 더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좋은 음식으로 많이 드시라고 하죠. 현미나 찹쌀, 기리 등의 복합 탄수화물, 면역 항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게 단백질이죠.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계란 하루에 1개 정도는 반드시 드시고, 살코기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는 섭취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따라 주신 분들이 치유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만큼 황체를 만드는 재료가 풍부했던 거죠.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과일, 채소,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도움이 되고 변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두었던 이제 영양제들을 섭취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먹었던 어떤 영양제들이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비타민 종류, 미네랄 종류, 황산화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종류, 이런 것들 드시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몸이 허약해진 시기에 적절한 영양제 섭취는 도움이 될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에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로부터 빨리 완치되고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빨리 완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왜 걸렸을까? 조금만 더 견뎠으면 걸리지 않고 넘어갔을 건데, 후회만 한다든지 자꾸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후진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해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이 치유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완치되신 분들 공통적 특징이 후회도 하지 않고 지나간 일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질 것이다. 나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씻은 듯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항체를 가지게 되어서 보다 안전해질 거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활동의 소중함. 아무래도 이제 자가격리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힘들었는데요. 그럴수록 운동과 활동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다고 하십니다. 자유의 그리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틈나는데도 스트레칭 하시고 방 안에서 계속 걷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손 허벅지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본인의 팔굽혀펴기라든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자꾸 움직이시고 몸에 활력을 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비타민 D를 잘 생성하는 게 중요하고, 햇빛을 받았을 때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창가에서 햇빛을 쬐고 창가에 서가지고 스트레칭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밖에 나가가지고 숲속에서 걸었던 거라고 합니다. 햇빛과 자연, 그리고 운동과 걷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들을 내리신 분들을 보면 면역력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깨달았다고 하고요. 면역력을 뒷받침하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거나 더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환이 언제 다시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역시 팬데믹 끝나면 풍토병이 되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코로나를 앓으면서 그 증상이 괴로울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결심은 더욱더 강해지겠고요.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일주일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느꼈던 건강관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체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코로나에 걸리셔서 재택격리 중이신 분들, 막 해제되셔서 아직까지도 기침이나 가래, 인후통증의 증상이 남아있으신 분들, 격리하거나 무증상으로 넘기신 분들, 운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롱 코비드 증후군으로 고생하신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코로나는 상존하고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류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적정한 면역력과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만약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와중이라도 건강에 빨리 회복하게 되면 건강과 항체를 동시에 얻게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희망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